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 불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실시간 채용 설명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리고 불경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불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입사 지원에서부터 면접까지 채용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동남권 통합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네, 4일 사전 구직자 특강을 시작으로 9일 고용 청년 지원 정책 설명회와 지난주 10일 울산 지역 공공기관과 이 우수 지역 기업 채용 설명회까지 진행됐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관계자들이 진심을 다하는 마음, 즉 정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을 가지시고 입사 준비를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17일입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 부산도시공사와 지역 우수기업인 이케아, 롯데월드 담당자님을 모시고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설명회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취합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깜짝 퀴즈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용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꼭 깜짝 퀴즈 놓치지 마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용 설명에 집중하셔서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채용 설명회로 모실 기관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창립 이후 30년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시공간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 부산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부산도시공사입니다. 네, 정승주 과장님과 진영도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에서 근무 중인 정승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에서 근무 중인 진영도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께서 부서가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면 맡은 임무라던가 이 부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경영지원실은 저희 부산도시공사의 총무, 인사, 홍보, 전산 같은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하는 부서이고요. 네. 저는 인사노무부에서 이제 채용 및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도 대리님.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은 공사의 기획, 조직, 그리고 평가, 예산, 그리고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데요. 저는 그중에서 법률지원부에서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인사 담당자님으로 정승주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실 선배로서 진영도 대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부산도시공사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취합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 기관 홍보 영상부터 시청하신 뒤에 기관 소개와 채용 안내 시작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홍보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부산도시공사의 행복 심기 일기. 도시의 행복을 심습니다. 공적 기능 강화, 시민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도시의 행복을 심어가는 부산도시공사의 일상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소통의 행복을 심습니다. 부산의 자부심이 될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착공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 투자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관광단지로 만들어갑니다.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뉴딜 공모 사업 선정과 추진은 물론
도시재생 콘서트를 개최하여 도시가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사 1호 동네 행복주택은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미, 일광, 시청 앞 행복주택도 기대해주세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부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청년 주거 사업들을 알립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행복한 우리 집을 주제로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도 남기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주거복지 콘서트도 열렸답니다. 그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입주민 설명회, 기술전시회 및 발표회,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나눔의 행복을 심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방치된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BMC 어린이 꿈동산을 조성해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아동 참여 방식으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 맞춤형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활동도 빠질 수 없겠죠?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설과 가정에 희망을 전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공터엔 행복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정원 오픈식을 개최하며 주민들의 행복이 자라는 정원이 되길 응원합니다. 임대아파트로 가는 거리에 주민과 예술가와 함께 벽화를 조성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그 외에도 부산사회적 경제지원기금, BMC 행복나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마음의 나눔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중한 성과를 맺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일자리 창출 장관 표창,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대한민국 조경대상 장관상, 주거복지 문화대상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도시의 행복을 심습니다. 부산도시공사. 네, 부산도시공사 채용 설명회를 맡은 정승주라고 합니다. 먼저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시공사의 소개와 그리고 취업을 위한 가이드를 총 2가지 섹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진용도 대리님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저희 부산을 만드는 행복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도는 총 이제 3개 부서와 3개 본부와 그리고 이제 사실 9처 33부로 나눠져 있으며, 저희가 306명의 정원과 현원이 291명으로 약 300명의 이제 인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은 이제 부산도시공사의 창의적인 도시공사 조성으로 이제 부산을 만들고 주거복지와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전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시민 중심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미래 지향, 그리고 협력과 소통, 지속 가능,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전들은 향후에 이제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씩 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이제 크게 단지 조성 사업과 주택 관리 사업,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센텀 이지구라든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리고 오리 일반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하여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건립 사업은 이제 동래역, 아미사, 그리고 시청 앞 행복주택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행복주택들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관리는 저희가 이제 각 부산의 산재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들이 11개소 그리고 1,725호가 있고요. 그리고 각 공공임대 아파트 그리고 매입 및 청년임대 아파트 등이 1,063호 등 많은 임대 아파트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를 보시면 이게 작년 재무구조인데 저희가 매출이 4,897억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53억, 당기 순이익이 685억이어서 부채 규모 비율은 이제 73% 정도 되는 매우 건전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신 채용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개년간 저희가 약 80명을 뽑았고요. 매년 이제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이제 채용을 하였는데 올해는 12명을 저희가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인원별 이제 분포도를 보시면 이제 행정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건축, 토목, 기계 순으로 이제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저희가 채용을 한 이제 내용인데요. 올해 하반기는 저희가 채용이 없어서 상반기 했던 채용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해서 13명을 저희가 채용 공고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행정이 6명, 건축 5명, 토목 2명 이렇게 뽑았고요. 보통은 이제 행정은 대여섯 명 정도 뽑고 이제 나머지 건축, 토목, 뭐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연도별로 이제 필요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채용 과정의 이제 평균 요소를 제거하고 학력, 성별, 외모, 가족 등을 다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게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NCS로 저희가 뽑기 때문에 이런 직무 설명이라든지 직무 기반으로 필기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로는 저희가 원서 접수,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최종 합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통합 채용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 통합 채용으로 해서 이제 필기를 모든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이 같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NCS와 이제 그런 전공으로 시험을 쳤었고 이런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해서 이제 뭐 발표라든지 역량 면접을 하고 그리고 2차 면접에서 이제 인성 및 집단 토론으로 면접을 한 후에 최종 합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발표 보시면은 이제 뭐 저희가 수습 3개월을 과정을 거쳐서 정식 임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에 다 진행했었는데 총 이제 600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 한 100대 1 정도의 이제 그런 경쟁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복리 후생 정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오시면 다 뭐 자세히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희망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각종 휴양시설 등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금에서 지원하는 뭐 취미 활동이나 그리고 뭐 가게 안정 자금 대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은 보통 2주 정도 시행을 하고 이제 뭐 필요한 이제 사이버 교육 그리고 해외 대학으로 가는 장기 기타 교육도 있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소개를 마치고 나머지 이제 공기업에 대한 취업 팁을 저희 진용도 대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공통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우선 학점 중요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NCS 채용 이전에는 학점이 절대적 하나의 수치가 됐는데 NCS 기반 이후로 이제 학점의 중요성이 많이 감소했어요. 대신에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관련된 과목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교육사항에 충분히 기재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잊지 않고 잘 챙겨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무 기반 하다 보면은 인턴이나 대외 활동 같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중요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일단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연수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 사이트 들어가면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부산시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 이런 공문들을 보내서 일정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취업 연수생을 이제 파견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한다라면은 체험형 인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아마 이런 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현장 지원 실습센터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이 실습센터를 통해서 또 다른 기관에 인턴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한다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외에 학과 공지사항이나 인터넷 취업 카페 등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 전에 했던 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에너지 공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사무 업무 보조 그리고 독서실 정비, 신입사원 교육 자료 정리 같은 이런 업무들을 수행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소서에 녹여서 이제 제가 업무를 했었다는 걸 어필을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은행 지점에서 현장 실습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객응대나 막업 업무 지원 그리고 스마트 브랜치 업무, 썬뱅크 가입 안내 등을 하면서 이런 민원 업무를 했던 것들이 또 입사 지원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소서를 쓰려면은 항목들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묻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점 부분이나 이런 인턴 경험을 많이 활용하신다면은 직무 기반 채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 관련된 소소한 팁인데요. 저도 이제 도시공사 입사하기 전에 다른 많은 기업들의 자소서 써보고 막 지원도 했었는데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단순 경험이나 경렬의 나열 그리고 구구절절하고 길고 접속어가 많은 문장들이 좀 줄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쓰고 또 첨삭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제 나름의 기준이 생겼는데 보통 500자에서 700자, 길어도 1000자 내외의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문에 맞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식의 구조를 딱 나눠서 소제목을 달고 두 갈식으로 핵심 키워드와 단문으로 정리한다면은 조금 더 본인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이거는 제가 이제 PT 면접을 봤었을 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라는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입사한 이제 신입사원분께 여쭤보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부산이 나아가야 할 산업 또는 사업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PT 전에 한 10분 정도 PT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발표를 할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발표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 방안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개선 방안을 향후 어떻게 추진해서 이런 결론이 날 거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구조화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정보 공개 제도를 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저희 공사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 기업이 뭘 하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검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신년사나 알리오 또는 이런 사전정보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사전정보 제도를 활용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 공개 제도란 일단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공사도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정보공개라는 사이트 내에 여기 사전정보 공람 그리고 기관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가장 최근이 2021년도 시의회 하반기 업무보고라는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인데 이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의회에 저희 공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가 내었고 하반기에는 이런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자료를 올려두는 건데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21년도에 저희가 어떤 주요한 일을 했었고, 그리고 21년도에 하반기에는 어떤 업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공사가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주택이면은 그 임대주택이 어디에 몇 호가 있고, 또 그 임대주택에 관해서 공사가 타겟팅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은 자소서나 면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자세한 회사 소개와 함께 대리님의 자소서부터 면접까지의 꿀팁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깜빡하시기 전에 저는 깜짝 퀴즈부터 내고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퀴즈 출제는 진영도 대리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네. 진영도 대리님, 퀴즈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조성한 관광단지로서 현재 이 관광단지 내에는 루지, 아울렛, 그리고 각종 휴양시설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그 대규모 테마파크 개장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시공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이 관광단지의 이름은 무엇인지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부산도시공사에서 성공적으로 조성한 관광단지입니다. 요즘 루지와 각종 휴양시설 그리고 내년에 테마파크가 오픈하는 이 관광단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깜짝 퀴즈 문제인데요. 오늘 부산도시공사 이후에 이케아와 롯데월드가 채용 설명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모두 이 관광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죠. 네, 부산도시공사에서 이 관광단지를 조성하시고 이케아와 롯데월드가 이곳에 입점해 있는데 오늘 이 세 기업 모두가 한 곳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네, 퀴즈의 정답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댓글창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더보기 칸에 보시면 이 정답을 제출하실 수 있는 폼을 제작해 뒀거든요. 그곳을 통해서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댓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제가 깜빡 답을 말할 뻔했는데 실시간 댓글창을 이용하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요 정답을 제출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정답을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네,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들이 요즘 전부 다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네,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소서 쓰기가 너무 더 힘들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소서 작성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소서 쓰시는 거 쉬우셨습니까? 쉬우셨습니까? 힘들었어요. 네. 입사를 하신 분들도 다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준비하시는 여러 구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여쭙게요. 네, 그렇다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서류 전형은 보통 이제 적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되면은 이제 시험을 다 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적부가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공고를 한번 전년도 걸 보시고 지금 내가 지원하면은 시험 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진 않다는 건가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면접 때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저희가 이제 필기 시험을 통과한 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우리 면접위원분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오직 자기소개서 말고는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죠. 그렇죠. 네, 면접 시에는 자기소개서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내가 더 얘기할 수 있게, 더 잘 얘기할 수 있게, 나를 더 잘 어필할 수 있게 작성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전달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향후에 면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걸 작성했는지 한번 이제 저장을 해놓든지 네. 아니면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자기소개서로 이런 면접위원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자기소개서랑 또 다른 답변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네. 본인이 무엇을 적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한번 네.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서 이제 어떤 걸 했는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자신의 자기소개서는 꼭 나의 머릿속에, 네, 나의 내장하드에 꼭 기억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고 또 면접을 보기 전이라면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네,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랑 비슷하게 부산도시공사도 NCS 기반으로 필기 전형이 진행됩니다. NCS 정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데, 네, 필기 전형 준비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이 필기 전형은 부산시 통합 채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같은 날 이제 모두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NCS를 치고 그리고 각 이제 기관마다 뭐 전공 시험을 치든지 뭐 NCS 다른 유형을 치든지 했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NCS 모듈형으로 시험을 쳤었고 네. 그리고 전공 시험도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또 그거 중요하다고 보셔야죠. 번거롭지만 그래도 두 가지 모두 골고루 준비는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진영도 대리님, 네. 네, 본인만이 했던 공부법, 입사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NCS 공부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회사마다 기업마다 되게 이렇게 출제 유형도 다르고 한데 저희 공사에 한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 NCS 같은 경우에는 정승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모듈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점 가면은 NCS 관련된 기본 서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서적과 NCS 사이트 내에 또 이론에 관한 설명을 모아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바탕으로 개념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책들이 잘 나와 있어서 모듈형별로 이제 문제를 모아둔 그런 문제집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집들을 사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시간 재놓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NCS가 나중에 틀려서 답을 봤을 때도 이게 왜 답이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행정이랑 경영 그렇게 두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하는데 좀 범위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넓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막 깊은 문제는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팁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을 치렀다고 다 끝이 아니겠죠? 이제 이 전형들이 끝나면 두둥, 네, 바로 대망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면접 전형별로 지원자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면접 전형은 다 허들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면접은 총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있습니다. 1차 면접에서 저희가 이제 PT 면접과 이제 직무 적성을 보는 이제 면접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실무진과 함께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이제 1차 면접에서 통과하신 분들을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로 해서 다시 네. 이제 저희가 또 임원분들과 함께 인성 면접과 태도 또 다양한 토론 면접을 통해서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입사 선배님께 또 제가 질문을 안 드릴 네. 수는 없겠죠. 면접을 보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면접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질문은 너무 어려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차 토론 면접 때 들었던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 제가 뽑은 질문이 대학 생활에서 네. 대학 생활에서 선후배 문화가 과연 필요한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답변을 이제 너무 수직적인 선후배 문화는 별로 좋지 않지만은 그 상호 보완적이고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후배 문화가 있다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후배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대리님이 보실 때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뭔가요? 너무 당연한데 네. 일단은 저희 긴장하면 가장 놓치는 게 제가 면접을 받는 분이 누군지, 그제 앞에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타겟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내가 답변을 하고 평가를 받는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 하나는 컨텐츠도 중요한데 그 대답하는 태도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신다면은 아마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리님께서 먼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네, 눈높이에 맞는 대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자세와 태도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도 굉장히 내년 채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부산 도시공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채용 규모와 채용 일정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채용을 하는데 네. 이제 채용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4월쯤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5월, 6월, 7월 이렇게 이제 뭐 필기, 면접 이렇게 해서 보통 7월 초에 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은 저희가 크게 인원이 회사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300명 정원이니까 한 뭐 10명에서 20명 사이를 꾸준히 뽑고 있습니다. 아, 네. 유튜브에서 아까 이런 질문을 봤는데요. 혹시 내년 채용에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아마 있더라고요. 올해 했던 게 저희가 이제 통합 채용이 처음 도입돼서 아마 네. 거의 이번과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채용할 때 이제 필기 시험 한 번을 치고 네. 면접을 2번 보는 식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공채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부산 도시공사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00분 정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부산 도시공사 이거 하나는 정말 최고다. 아, 정말 이거는 자랑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한 5년 네. 정도 이제 다니면은 저희가 해외 도시로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물론 이제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을 해서 이제 회사 직원들끼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제 저희가 해외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견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요즘은 못 지금은 못 가시겠네요. 가지만은 이제 네. 향후에 몇 년 뒤에는 다시 갈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네,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해외 연수를 가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면 대리님께서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저희 회사 근무지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아, 드는데요. 저희 네. 뭐 서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그리고 되게 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서면이랑 점포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뭐 마치고 취미생활이나 약속 잡기에 굉장히 편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전 소소하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르피나 외에는 따로 분사무소가 없어서 웬만하면 다 본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뭐 향후 주거지를 정하거나 뭐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대리님께서는 아무래도 공사가 서면 근처, 번화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다. 또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부산 도시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 잠시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네, 부담 없이. 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네네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잠시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은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릴게요. 조금 크게. 네. 경력 사원에 대한 네. 채용은 따로 별도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경력 사원에 대한 채용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경력 사원이라고 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뽑는데 보통 회계사나 이제 변호사분들을 경력직으로 많이 뽑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신입을 뽑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보통 신입으로 지원을 해서 오셔서 이제 호봉을 이제 경력을 인정받지 보통 경력직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경력직을 뽑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기 유튜브 댓글 중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네, 부산 도시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은 따로 모집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네. 체험형 인턴도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곳이랑 이제 협약을 해서 거기서 도시재생사라는 것을 이제 취득하신 분께 지금 도시 체험형 인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9명 정도 지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도시재생사를 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을 아마 체험 인턴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체험형 인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시재생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네, 살포시 손을 들어주시죠.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실시간 댓글들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올라왔던 질문인데요. 도시공사에서 행정직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크게 이제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는데 이제 네. 행정직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경영지원실, 이제 회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기획실과 같이 회사 전체를 기획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거복지와 관련된 임대아파트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곳과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그리고 뭐 보상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다른 질문들. 네, 부산시 취업 연수생 같은 건 경력상이 아닌 경험상에 입력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경험상에 이거는 경험사항에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험사항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영도 대리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스터디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그 스터디를 운영하시면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어떤 방식으로 PT 면접 같은 것도 다 스터디를 꾸려서 연습을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네. 필기 시험을 앞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NCS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이 스터디원들과 함께 시간을 채워두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했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 합격을 하고 나서 별도로 이제 면접 스터디를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접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또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좀 부담감이나 답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부산도시공사 어떤 직무에 대해서 채용 예정인가요?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안내 네,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행정직은 일반적으로 한 대여섯 명 정도 뽑고요. 나머지 이제 건축, 토목이 위주로 보통을 뽑고 이후에 이제 기계, 전기가 같은 직렬도 이제 한 번씩 뽑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환경직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희가 환경직은 따로 없고 아마 환경공단이나 시설공단 쪽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환경공단이나 시설공단 쪽에 환경직이 있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다른 궁금사항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네, 그때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내년 상반기에 공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필기만 준비를 하실 수도 없으실 거고 또 면접도 어느 정도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런 배분이랄까요? 아니면 균형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서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할까요? 뭐 경험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도 중요한데 그 전에 일단 필기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 회사도 전공을 보지만은 전공을 보는 회사와 보지 않은 회사 이렇게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NCS만 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공부하시는데 약간 힘이 들고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공 공부는 나만 꾸준히 해준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점수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변수를 줄일 수 있어서 좀 그런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댓글에 건축직은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건축직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건축직은 이제 저희가 부산시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짓는 아파트를 이제 짓는데 저희가 직접 짓는 게 아니고 보통은 저희가 시행사라고 합니다. 그 시행사라고 해서 뭐 시공사라든지 뭐 건설 감리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서 총 이제 감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관리 감독 크게 보면 이제 몇천 세대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은 부산시에서 이제 저희한테 뭐 다른 건축물을 맡겨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장애인 채용 계획은 또 따로 있으신지 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도 올해 장애인 채용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 채용이라서 보통 교통공사로 조금 아, 이렇게 채용 티오가 많이 나서 거기로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네. 장애인 채용을 못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장애인 채용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애인 채용 계획이 있으시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NCS가 피듈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완전한 모듈형인가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네. 피듈형이 아마 피셋형으로 해서 네. 제한된 시간 내에 뭐 이런 문제들을 빨리 푸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공사가 제가 쳤었던 2017년도 시험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쳤던 상반기 시험도 그렇고 저희는 완전 모듈형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저희 회사를 지원하실 거면은 이런 모듈형에 대한 좀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도시공사는 모듈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NCS 응시 과목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NCS 응시 과목은 올해랑 똑같은지? 아마 올해랑 네. 비슷할 건데 아직 저희가 채용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네. 막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채용 계획을 네. 세우면서 바뀔 수도 있는데 비슷할 겁니다. 네. 크게 네. 살짝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다는 점, 네,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네, 행정직 전공 시험 중 경영 선택을 하면 경영과 회계와 재무인가요? 네. 네. 경영학에서 배우는 이제 네. 다 많은 과목들이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영, 회계, 재무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하고 더 다양하게 네, 나올 수도 더 있고 마케팅도 다양하게. 나오고 다 나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영 학부에서 배웠던 네, 그런 네. 것들이 모두 취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정말 부산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산 도시공사 정말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 경쟁률을 뚫은 저 두 분은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하셨길래 그러셨나? 뭐 이런 댓글도 봤는데요. 두 분께서 지금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부산 도시공사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지금 준비하면서 매우 답답하고 조금 이제 불안할 텐데 뭐 저희도 다 그런 경험을 했었고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대리님. 네, 저도 같이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뭐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꾸준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시간차는 있는데 결국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던 친구가 먼저 됐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시던 거 꾸준히 준비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정보 제도는 제가 이제 저번에 업무 맡으면서 하면서 이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용 설명이 다 끝나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 이런 말도 있듯이 꾸준히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꼭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와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업무 분위기, 그러니까 회사 내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어떤 분께서 답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네. 5년 동안 저희가 총 300명 중에 100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네.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 영한 조직으로 바뀌었고요. 현재 평균 연령이 41살 이렇게 2살 이렇게 아.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영한 조직이고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대비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고 평균 연령대 또한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부산도시공사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깜짝 퀴즈 출제를 해보겠는데요. 네, 대리님, 아까 퀴즈 문제 한번 다시 내주시죠. 부산도시공사에서 성공적으로 조성한 관광단지로서 현재 이 관광단지에는 루지, 아울렛 그리고 다양한 휴양시설이 입점해 있으며 이제 내년에는 대규모 테마파크가 이제 착공되는데요. 이 관광단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네, 부산도시공사에서 성공적으로 조성한 관광단지로 요즘 루지와 각종 휴양시설 그리고 내년에 테마파크가 오픈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아까도 실시간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정답을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숨겨뒀거든요. 그 링크를 찾아보셔서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채용 설명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시부터 부산 지역 우수 기업 채용 설명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봬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